재활 교정 이야기, 일반인의 눈높이에 맞춘 재활 교정 상식을 알려드립니다. 제가 바로 이전에 어깨랑 고관절의 움직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어서 이제 날개뼈죠. 날개뼈 움직임, 골반 움직임, 발목 움직임 이런 것들을 쭉 알려드릴 겁니다. 저번에 어깨 고관절 알려드렸으니까 오늘은 이 날개뼈, 견갑골의 움직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 어깨, 고관절 움직임에서 질문이 있으셨어요. 움직임이 위치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했는데 이 방향의 기준이 어딘가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기준은요, 그냥 차렷입니다. 차렷. 해부학적 자세라고도 하는데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차렷입니다. 차렷을 기준으로 어깨 외회전, 내회전으로 치면은, 자, 제가 차렷을 했습니다. 여기서 그대로 팔을 굽혔어요. 요게 기준인 거예요. 여기서 손등 방향으로 가는 게 외회전, 바깥 돌림이 되고요. 손바닥 방향이 내회전, 안쪽 돌림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 손등 방향으로 가는 것은 외회전이 되는 거고요. 손바닥 방향으로 가는 것은 내회전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편하게 이렇게 했을 때 손바닥을 이렇게 돌리진 않죠? 이렇게 돌리진 않죠? 그냥 이렇게 합니다. 여기 깁스했다 생각하세요. 이렇게 깁스한 상태에서의 기준으로 손등과 손바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골반 한번 볼게요. 양반다리 이런 자세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그럼 기준이 뭐냐? 차렷이 기준인 거예요. 그럼 차렷을 기준으로 어떻게 됐어요? 굽힘 올렸죠. 들었죠. 일단은 들었죠. 여기에서 기준으로. 그 다음 여기에서 기준으로 바깥쪽으로 돌리면서 벌렸기 때문에 굽힘과 벌림과 바깥 돌림이 조합이 되는 겁니다. 이게. 여기 고관절입니다. 차렷인 거예요. 들고 벌리고 바깥으로 돌린 거죠. 그래서 이 움직임의 기준은 차렷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자, 오늘의 주제는요, 이 날개뼈입니다. 저도 이런 얘기를 좀 했는데, 상방회전, 거상, 이런 거 있죠. 날개뼈의 움직임에 대해서 용어를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날개뼈에 대해서 알아요. 날개뼈는 이렇게 뼈로 봤을 때 어디냐? 여기죠, 여기. 확대해서 볼게요. 뒤쪽에 있는 이 약 삼각형처럼 생긴 이 뼈를 날개뼈 혹은 견갑골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개는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이 날개뼈의 움직임이 또 이렇게 막 나옵니다. 근데 이 날개뼈의 움직임에 대해서 먼저 아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저번 시간에 이제 어깨를 막 움직였어요. 근데 날개뼈도 막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게, 이거는 어깨의 움직임이고 이거는 날개뼈의 움직임인데, 어깨를 안 움직이고 날개뼈만 움직인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막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일상적인 움직임에서 어깨는 안 움직이면서 날개뼈만 움직일 일이 없죠. 우리 이렇게 안 움직이잖아. 물건을 잡고 들고 옮길 때는 무조건 팔이 먼저 움직입니다. 그래서 날개뼈만 움직이는 경우는 사실 없고요. 반대로 날개뼈가 안 움직이면서 어깨만 움직이는 경우도 없어요. 팔을 올리세요 하면은, 만약에 만세할게 하면 우리가 팔을 이렇게 들죠. 근데 이렇게 들면서 우리가 팔을 든다고 생각하지, 날개뼈도 같이 움직여야지, 팔 올리니까 날개뼈도 같이 돌려야 돼, 이런 생각 안 하죠. 어깨가 움직이면은요, 날개뼈는 알아서 움직이는 애예요. 팔을 위로 들면 날개뼈 따라 움직이고요. 팔을 앞으로 쁘면 날개뼈가 따라서 앞으로 가고, 팔을 뒤로 가면 날개뼈가 따라서 뒤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움직임들은요, 얘가 단독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얘들이 움직일 때 얘는 알아서 움직이는 애들입니다. 근데 뭐가 문제예요? 원래는 알아서 움직여야 되는데 이 날개뼈가 알아서 안 움직인단 말이에요. 전거근이라든지 이런 근육들이 고장이 나고 체형적인 문제도 있고 이렇게 되면은 얘가 알아서 안 움직여요. 그래서 얘는 가만히 있고 얘만 움직이니까, 원래라면은 뼈 두 개잖아요. 뼈 두 개가 이렇게 자동으로 따라가는데 몸에 붙어 있는 애는 안 가고 얘만 가니까 앞으로 가면 앞에 걸리고 뒤로 가면 뒤로 걸리고 하니까 여기저기 찝히니까 여러 가지 염증하고 충돌 생기고 견쇄관절염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맥락을 우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얘는 알아서 움직여야 되는 애인데 날개뼈가 알아서 안 움직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깨에 고장이 됩니다. 그래서 어깨 고장의 시작이 대부분 날개뼈고, 그래서 제가 이제 날개뼈가 움직임이 중요합니다, 날개뼈 운동, 이런 얘기를 재활에서 많이 하는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근데 병원에서는 날개뼈 얘기 절대 안 하죠. 왜? 날개뼈가 상처가 날 리는 없거든. 여기서 상처가 나니까 얘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치료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일단 이 개념을 이해를 하시고 보셔야 돼요. 하나하나 봅시다. 영어는 신경 쓰지 마세요. 영어는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없고, 짧게만 얘기하면요, 유튜브는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운동을 배우실 때 막 영어 썩는 사람들 있죠. 무식한 사람들이니까 걸으면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일상생활에서
영어를 섞어 쓰는 사람을 보면은 우리가 와, 저 사람 영어 잘한다고 생각해요. 저 사람 한글을 모른다고 생각해요. 한글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식 인증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쓸데없는 용어를 영어로 써대는 거는, 요거는 제가 다음에 또 영상으로 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영어는 지금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자, 날개뼈가 뒤로 접혀요. 이렇게 모여. 이거를 후인 혹은 뒤당김이라고 합니다. 날개뼈를 후인시킨다, 뒤당김한다. 날개뼈가 조금 앞으로 요렇게 갑니다. 뒤에서 약간 요렇게 가거든요. 요렇게 되는 것은 전인 혹은 내밈이라고 합니다.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자, 이렇게 하는 거는 거상, 올림, 으쓱 하는 거죠. 으쓱. 요거는 밑으로 내렸으니까 하강 혹은 내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게 굉장히 많이 중요한데요. 어깨 충돌 증후군 같은 데 있어서 돌아가는 겁니다. 상방회전 혹은 위쪽 돌림이라고 하고요. 내리는 거는 하방회전, 아래쪽 돌림이 되는 겁니다. 가장 흔하게 나오는 충돌 증후군 같은 경우도 날개뼈의 위쪽 돌림, 상방회전이 잘 안 되면서 여기에서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보통 상방회전이 잘 안 일어나면은 거기에 대한 보상작용으로 거상이 되는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가야 될 게 잘 안 가는데 나는 억지로 들 거야 하니까 날개뼈가 나는 위쪽으로는 못 돌리겠어. 그래서 어떻게든 올려야 되니까 나는 그냥 이렇게 거상시킬게. 이런 식으로 보상작용 패턴이 나타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후인, 뒤당김. 요거는 뭐예요? 전인, 내밈. 상방회전, 위쪽 돌림, 하방회전, 아래쪽 돌림, 거상, 올림, 하강, 내림입니다. 이런 용어들은요, 뭔가 우리가 영단어 쓰듯이 외우기보다는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훨씬 편합니다. 외우시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날개뼈 움직임을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날개뼈, 견갑골의 움직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골반입니다. 골반 전방경사, 후방경사, 이런 거, 업슬림, 다운슬립, 이런 골반 움직임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다른 궁금한 점 있으면 또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